안녕하세요. 집 딱 한 채 팔았는데 갑자기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은 한 농부의 사연 들어보셨나요? 법에 쓰인 글자 그대로를 따를 것이냐, 아니면 그 법을 만든 진짜 이유, 즉 법의 정신을 따를 것이냐.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지 오늘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인공을 먼저 만나보죠. 평생을 블루베리랑 아로니아 연구하고 재배하는 데 바친 한 농학 박사님이세요. 이분이 이제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이사를 결심했는데 세상에 이 평범한 결정이 곧 어마어마한 세금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거죠. 오랫동안 정들었던 집을 팔고 이제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웬걸요? 집으로 날아온 건 축하 인사가 아니라 수억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고지서였습니다. 진짜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었던 거예요. 아니, 그냥 집 한 채 판 건데 이게 말이 되나요? 좀 억울하게 들리지 않으세요? 어떻게 평범한 이사 과정이 이렇게 충격적인 세금 부과로 이어졌는지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.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요, 먼저 아주 특별한 세법 규정 하나를 알아야 합니다. 바로 일시적 이주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건데요. 그러니까 이사하느라 잠깐 집이 두 채가 된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라는 제도는요, 쉽게 말해서 이사 가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. 아, 이분은 투기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이사 가시는 거누구나. 그럼 잠깐 집 두 채인 건 한 채만 가진 걸로 쳐드릴게요. 바로 이런 취지인 거죠. 그런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, 이게 꽤 까다롭습니다. 특히 이 농부님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으려고 지정한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있으면 더 엄격해요. 자, 조건을 볼까요? 첫째, 새 집을 사고요. 둘째, 1년 안에 원래 살던 집을 팔아야 합니다. 셋째, 1년 안에 온 가족이 실제로 새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고, 마지막, 넷째, 바로 이겁니다. 1년 안에 새 주소로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한다는 것. 우리 농부님 앞에 세 가지는 다 지켰는데 바로 이 마지막 네 번째 전입신고에서 발목이 잡힌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세무서와 농부님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거죠. 세무서 입장은 간단합니다. 법에 1년 안에 전입신고하라고 돼 있잖아요. 기한 어겼으니 규정 위반입니다. 하지만 농부님은 이렇게 주장해요. 아니, 많은 새집 사고 열흘 만에 이사해서 실제로 살고 있었어요. 법의 진짜 목적인 실거주 의무는 다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. 왜 일부러 의도적으로 전입신고를 미뤘을까요?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. 그 이유는 단 하나, 바로 생계 때문이었습니다. 그의 평생 직업이자 삶의 터전인 농사를 계속 지으려면 농협조합원 자격을 꼭 유지해야만 했거든요. 그런데 하필이면 그 조합원 자격이 옛날 집 주소지에 꽁꽁 묶여 있었던 겁니다. 이 농협조합원 자격이라는 게요, 그냥 혜택 좀 더 받는 회원증 수준이 아니었어요. 공식적으로 농업 경영체라는 지위를 유지시켜주고 비료나 농기계 같은 농자재를 훨씬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대로 생명줄이었던 거죠. 게다가 이분 다른 소득이라고는 연금 939만 원 정도가 전부였거든요. 이걸 포기할 순 없잖아요.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겁니다. 서류상의 세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생계를 포기하느냐, 아니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미루느냐, 정말 어려운 문제였죠. 결국 이 복잡한 문제는 법의 판단을 받기 위해 조세 심판원으로 넘어갔습니다. 과연 심판원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었을까요?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? 심판정에서 양측의 주장은 정말 팽팽했습니다. 세무서는 법은 법이다, 전입신고는 예외 없는 강행 규정이다 라고 못 박았죠. 반면 농부님 측은 이 법의 진짜 목적은 투기꾼을 잡는 것 아니냐. 나는 평생 농사만 지은 사람이다. 생계가 걸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하고 맞섰습니다. 자,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? 법 조항에 적힌 글자 그대로 엄격한 마감 기한을 적용해야 할까요? 아니면 농부님의 절박한 실제 상황, 즉 법의 정신을 헤아려줘야 할까요? 심판원의 결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. 그들은 서류상의 마감일 그 너머를 봤습니다.
결정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. 전입신고 요건의 진짜 목적은 투기를 막는 데 있다. 이분에게는 투기 의도가 전혀 없었고 전입신고를 늦춘 데에는 생업과 관련된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된다. 바로 조심 2025-93909 사건의 결론이었습니다. 최종 판결은 농부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. 조세심판원은 수억 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. 딱딱한 법의 글자가 아니라 그 법을 만든 따뜻한 정신이 이긴 역사적인 순간이었죠. 자, 그럼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? 이건 그냥 한 농부님의 특별한 사례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. 핵심은 이겁니다. 첫째, 내가 정말 거기서 살고 있다는 실제 거주 증거를 확실하게 챙겨야 합니다. 이 농부님처럼 이사계약서, 공과금 영수증, 심지어 새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은 내역까지 다 보여준 게 결정적이었어요. 둘째,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나는 투기꾼이 아니다 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거죠. 이 사건이야말로 법의 정신이 형식적인 요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. 이 한 번의 판결이 법 전체를 바꾸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. 이건 어디까지나 이 농부님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판결일 뿐입니다.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꼭 세무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. 아셨죠?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복잡한 세금 문제 조금은 쉽게 이해되셨나요?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저희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